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 송효지입니다. 네, 정말 대만에서도 제 책이 중국어판으로 출간이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한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또 소재가 흥미있기도 하고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해외 독자들도 좀 관심이 있는 소재가 아닐까, 그래서 좀 수출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업무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저희 일상도 협상의 연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또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좀 가장 많이 듣는 평이 좀 쉽고 술술 읽힌다는 좀 평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쉽게 읽히고 그리고 좀 공감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에 사실 32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협상 방법과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딱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바로 진정성 그리고 여유입니다. 협상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직감도 있고 식스센스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아무리 잘 발휘한다고 해도 항상 통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만 그 안에 좀 진정성, 상대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진정성이 바탕이 될 때 그것이 기술적으로도 좀 잘 발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핵심은 진정성이라고 보고요. 2번째는 만약 누가 저한테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만 꼽는다면 뭐를 선택할래? 라고 하면 저는 좀 조심스레 하나를 좀 꼽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유입니다. 치열한 협상 테이블에서 마음의 여유라니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협상에서 마음의 여유란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배짱을 의미하는데요. 힘을 주는 것보다 빼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너무 의욕이 앞서거나 여유가 없이 협상 테이블에 가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여유를 가지면 달라지는데요. 바로 눈앞의 문제에만 매몰되던 그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이것이 상대방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꼭 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했을 때 오히려 계약이 더 잘 체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협상에서 마음의 여유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좀 어려운 용어 같은데 이것은 이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면서 대안들이 많을 때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잖아요. 거래를 원하고 있는 다른 거래처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거래가 예상이 될 때 당연히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 마음의 여유로 좀 배짱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것도 제가 정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책에 써놔서 너무 32가지나 되지만 제가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이 내용은 책에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하나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좀 스스로가 먼저 떳떳해야 상대방의 감정도 건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공과 내면이 단단해야 상대방에 맞추어서 배려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마음의 여유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말이 될 텐데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라고는 했지만 전제 조건은 내 자신을 먼저 갈고 닦아야 그 마음이, 감정이 자연스레 상대에게로 흘러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스스로 우뚝 설 수 있어야 남과의 협력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죠.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좀 기업들에서 협상 강의를 요청이 와서 종종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항상 정답을 얘기할 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아처라는 책을 읽다가 풍차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풍차의 날개는 같은 속도로 언제나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날개가 바람에 따라 움직이면서 필요에 따라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협상은 풍차의 날개처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협상에서는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계획과 준비, 목표 수립은 철저할수록 좋지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짜진 판은 다시 읽어내고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결과에 근접해 나가는 것이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류 콘텐츠,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하면은 대장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대장금은 90개국 이상에 수출이 되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시청률이 80%, 90%까지도 나와서 국민 드라마가 된 드라마입니다. 제가 담당할 때는 벨라루스라는 지역에 공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때 제가 주연 배우이던 이영애 님을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영애 님이 정말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우시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그 기억이 가장 좋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